안녕하십니까.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를 소개해드릴 19학번 박유림입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제1장 안도 타다오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 시마다가 독학으로 건축가가 된 안도 씨에게 자신만의 독학 방식을 이야기해달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의 안도 씨는 유럽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연관되어 있기에 생각하는 것은 창조행위의 큰 밑거름이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안도 씨에게 시마다는 일선에서 체험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안도 씨는 오늘날의 학교의 주입식 교육 방식은 여유와 융통성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고, 현재 건축물 역시 오늘날의 획일적이고 표면만 아름다운 건축에는 그 결정이란 행위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책임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책임이 방기된 비단 건축계와 융통성 없는 교육을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상상력이 결여된 21세기의 사회를 걱정하는 그에게 시마다는 어린 시절을 물었고, 안도 씨는 어린 시절 집 건너 목공소에서 일하는 목수들을 보고 생의 보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안도 씨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보람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고령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형식적인 효율만 우선하는 것이 아닌 생의 보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마다의 다음 질문에 안도 씨는 모든 인간은 다르므로 각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부딪힘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발견이 문제들을 극복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위한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에 늘 도전해야 한다는 충고와 함께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마다는 그의 건축관을 물어봅니다. 이에 안도 씨는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대화, 자극적인 대화 속에서 하루하루 전진하는 것이며 순조롭게 흐르는 것이 아닌 서로 부딪히고 매끄럽지 못한 새로운 대화를 추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고령화 시대에 맞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바로 고령자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 씨는 오히려 독신 고령자가 많은 오늘날에는 자연 속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고령자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소외감을 위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무언가와 만날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함이 담긴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 역시 여유를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함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제2장 사건의 디자인사입니다. 한 제품 디자이너는 사물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디자인을 지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란 말은 사물의 형태를 고안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자신들도 종종 장르를 뛰어넘어 환경과 풍토, 마음의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며, 때로는 사용자와 디자이너가 쌍방향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인터 디자인이 재창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누군가 말했듯이 디자인의 현재란 그 시대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자인사를 사건의 디자인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미술공예 운동이 일어난 19세기 후반 영국은 현대 디자인의 역사적인 기초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해진 디자인 작업과 역할은 단순히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데 머물지 않았는데요. 이를 정치사적 용어로 혁신주의 시대라 불렀고, 18세기 후반에 생겨난 이 정치사조는 정책적으로는 자유분방했지만 사회 도덕적으로는 극히 보수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혁신주의든 팽창주의든 그 동향은 당시의 서양 선진 세계 전체에 공통되는 제국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에 영국과 미국 이외에도 이러한 경향을 띤 나라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국시대인 19세기에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사회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열될 위기가 있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통일된 정치체제인 국가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인간 집단이란 의식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하에 앞서 얘기한 사건의 디자인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물체를 창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마음과 감정을 연출하고 생성하는 매개체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 대관식과 행사, 그리고 변화된 국기 또한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사건의 디자인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시대의 경제적 가치가 드러나는 시기는 세 명의 인물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명의 인물은 정치가 디즈레일리와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사진기술자 조지 이스트먼입니다. 이들이 이룬 일련의 일들은 제국시대의 경제적 본질이 생산을 기축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유통을 주안점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변화했음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당시의 시장 경제가 공급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 중심의 체제로 변화한 것과 거의 정확하게 대응했고, 동시에 비즈니스와 소비 사회의 주역인 소비자란 존재가 예의 국민 국가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존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대 디자인은 고도로 산업화되었고 공업화된 사회에서 표준과 평균처럼 동질화된 국민국가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근대 디자인사에서는 선구인들로부터 미, 부, 효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일체화한 표준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다 독특한 전개로 균질적이고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했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건국의 이념적 틀을 다양한 미국 사회 속에 물질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물질적으로 표현된 미국은 좋은 소비자가 된 것이 바로 좋은 미국인을 뜻했고,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던 세계는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앞으로의 미국 디자인은 공공성의 의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디자인 공간 속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의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미국의 일원화의 방향 역시 사회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세기의 전환기에 사건의 디자인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를 돋구며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 토론 주제를 제안하며 마치겠습니다. 1장에서 안도 씨는 새로운 발견을 위한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에 늘 도전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과 함께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중요시하는 마음가짐과 정신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도 씨처럼 자신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디자인을 배운 학생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세요. 그럼 질문과 함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